그냥 고발 통해서 결국에는 좀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남영신 전 총장은 조사를 했고, 네. 그다음에 계속 안 들리고 있는 얘기는 천공 조사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끝까지 뭐 조사, 뭐 12월 달에 김종대 전 의원 고발한 건도 아직 조사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 천공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 JTBC 예. 보도 보니까 지방의 강연장에서 만나서 뭐 나가라 뭐 이런 목소리만 좀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왜 등장을 아직까지 안 하고 왜 안 부르고 있을까요, 경찰에서? 글쎄요. 그거는 뭐 그냥 뭐 그냥 다 생각하시는 대로 네.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예. 그리고 음. 결국은 키는 핵심은 천공입니다. 그다음에 천공과 주변인들. 네. 예, 주변인들. 그분들이 이제 천공과 같이 이제 수행하고 다니는 분들만 이렇게 음. 저 수사 조사를 하면 네. 저는 밝혀질 걸로 보고요. 예.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알 수 없고 뭐 추정, 추측 뭐 이런 것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그렇죠. 뭐 네. 제가 얘기한 게 뭐 영린. 네. 결국에는 네. 영린. 네, 영린. 그래서 이라는 생각이 좀 누구도 들어요. 건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이다. 네. 그러니까 쉬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안 가고 있는 아니 듯한. 그러니까 쉬운 네. 길이 있는데도 뭐 CCTV가 하드디스크가 네. 확보됐다. 뭐 그다음에 뭐 남영신 총장 왔다 갔다. 네. 그다음에 뭐 위치 추적, 전화 위치, 전화 정보. 전화 정보가 뭐 나온 게 없다. 음. 왜 다른 사람들이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이해되세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예, 어렵죠, 이야기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네. 왜 핵심 당사자에 대한 거는 없지? 그리고 왜 주변부만 괴롭히지?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음. 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만약에 이제 이게 천공에 대한 수사 없이 뭐 압수수색 없이 그냥 이게 이제 흘러간다. 예. 그냥 지지부진해서 흘러간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고발을 했고 왔다 갔는지 안 갔는지 뭐 그걸 얘기해 주는 당사자도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간다. 남영신 전 총장 조사한 다음에 간다. 이걸 수사 결과도 만들 수 없을 것 같은데 예. 끝맺으면 어떻게 맺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이걸 지금 끝낼까? 상태가 계속되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고발을 해놓고 그냥 예.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어차피 뭐 음. 밝혀질 거는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목격자들이 증언이 없는 한은 음. 그다음에 목격자들이 증언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인정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건 이제 부순찬 전 대변인은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이거 군 방첩사에서도 이제 소환하고 조사받고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그러니까 누설 혐의로. 저 일반인이 됐잖아요. 민간인이 네. 되다 보니까 이게 민간 법원에서 이게 지금 내가 생활하는 법원에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그래도 좀 위안이 되고 방어권 행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군사법원은 제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군검찰과 군사법원은 제가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네. 좀 불안하죠. 불안한 상황이다. 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가능한.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 안나님께서도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댓글을 주고 계시고, 맑고 향기로운 사람님께서도 부순찬 대변인님이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천공 의혹 뭐 이건 저희가 아마 계속 얘기를 좀 나눌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국방부 대변인도 하셨으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국방 상황 네. 또 이제 대북 정책 네. 이런 거 좀 쭉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총평을 할까요? 뭐 9개월 10개월 지났으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국가 안보, 국방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국가안보라는 거는 어느 하나를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강압과 압박, 그다음에 강대강 네, 여기로만 가잖아요. 그렇죠. 예, 뭐 안보라는 거는 보복 얘기 계속 예, 나오고. 그 안보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고요. 어, 항상 출구가 있어야 됩니다. 출구가 있어야 출구. 되고 예. 그다음에 수레바퀴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수레. 음. 국가안보라는 수레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쪽에서는 국방이 힘을 써줘야 되는 거고요. 네. 한쪽에서는 또 이제 통일부나 외교부 음. 이쪽 대화 협력 이쪽 파트가 힘을 써줘서 네. 상당히
에스컬레이션 악화됐을 때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게 악화됐을 때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다운시킬 수 있는 대화 협력 네. 이 카드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어. 지금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상당히 뭐 보복, 확전, 불사 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느 정부에서도 전쟁 억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무조건 전쟁은 안 된다. 전쟁은 안 된다. 근데 이제 양쪽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우리 대통령님이나 네. 양쪽에서 한번 붙자 이런 걸로 가는 거잖아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간다. 강대강 대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트리거가 있으면 이거는 네. 상당히 커지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결국 누구한테 피해는 국민들 몫이라는 거죠. 우리 이제, 아들 딸.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땐 두 개의 수레바퀴가 그냥 균형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대통령실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에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네. 이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뭐 북한이나 우리나 똑같이 강대강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또 국방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문재인 정부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도발의 개념과 위협의 개념을 구분했거든요. 도발의 개념에 대해서는 네. 군이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무인기가 우리 예. 영공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럼 이건 도발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토를 침범했고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행위니까 이건 도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맞대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사일을 쏘고 뭐 하면 우리 영해나 영토가 아닌 동해상 본인들이 시험 예. 발사하면 국제적인 수준에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이건 위협으로 보는 거예요. 위협. 네, 그래서 도발과 위협을 명확히 구분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군에서 도발과 위협이라는 개념을 구분 없이 북한에서 한 행위는 무조건 도발로 봐서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탄 사고도 일어나는 거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대지 항공기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오발 뭐 안 나가고 뭐 이런 네. 사례, 이게 이 군인들이 양치기 소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 실제로 나의 캐파, 나의 네.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을 때 군의 힘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매일 대응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쌓여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국방력, 이 파워를 네. 최단 시간에 어떤 지점에서 폭발력 있게 나올 수 있게 하려면 결국은 도발과 위협이라는 개념,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당히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었는데 네. 그런 개념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군사적 대응도 그냥 무조건 대응이 아니라 네. 우리 뭐 쏘면 뭐 쏘다가 뭐 뒤로 날아가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사건 사고가 있으니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국방력을 네. 발휘를 최대치로 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이제 계속 뭐 하면 순항 미사일 쏘면 우리 순항 미사일 우리도. 쏘고 뭐 하고 뭐 그러면 결국 결정적으로 쟤네들이 공격할 때 혹은 도발할 때 네. 대응을 제대로 못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양치기 소년의 이솝 우화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 너무나 이 전쟁 위협이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예.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군사적인 위협으로 어떤 긴장감 고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럼요. 네. 국민들이 다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통일부 그러니까 윤 대통령 이 얘기했지만은 담대한 구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대화하자. 이런 담대한 구상을 계속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냥 허울 같아요. 뭐 허울. 이명박 정부 때는 안 그랬나요? 통일 항아리까지 만들고 그랬는데. 예? 그때 그 비핵 북한- 개방 3천 뭐 이런 예, 통일 항아리도 만들고 막 하여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예. 대북 정책을 만들어냈고 기억납니다. 했지만 네. 결국은 오가는 거거든요. 음. 예. 그럼 한쪽에서 이쪽에 힘을 몰아주는 게 보이잖아요. 네. 이게 몰아주는 게 보이는데 담대한 구상이 비핵 개방 3천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저도 이제 북한 연구했고 네. 학위도 이제 북한의 어떤 생존 전략을 가지고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이제 북한이라는 데가 어떤 이 국가 심성을 갖고 있냐면 네. 자존심이 아주 강해요. 아. 굶어 죽어도 손을 잘 안 벌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이라는 거는 뭐냐면 야 니네 비핵하고 개방하면 내가 저 1인당 3,000달러 보장해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랬죠. 그러니까 자존심을 긁는 거예요. 아하. 담대한 구상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1단계에서 너 어떻게 하면 이거 해주고 2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북한한테 어떤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라는 시그널이 아니고 굴복해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상대, 대화 상대로 보는 게 아니고 네. 너네는 못 살고 가난하니 비핵을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내가 이거 해줄게.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해서 담대한 구상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북한이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얘네들이 안보 전략, 남북 관계, 남북 대화를 어떻게 해오고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 아마 그 대북 정책이나 국방 정책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걸 이해 못하고 그냥 이분법적 사고로 보는 거죠. 핵 우리는 포기하면? 잘 사는 네. 그리고 뭐 하는 너네는 이제 못 사니까. 밑에.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야 우리가 은혜를 줘야 돼. 뭐 이런 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상대방한테 먹히기가 상당히 힘들죠. 네. 자, 그래서 담대한 구상도 참 쉽지가 않은 거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통일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통일부요? 네. 왜요? 아니 통일부가. 뭐 그냥 월급만 받고 하는 거 없잖아요. 권영세 장관은 뭐 지금 뭐 언론 인터뷰 이런 거 통해서 이제 뭐 대화 재이야하고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유명무실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요. 지금 뭐 통일부가 이명박 정부 때도 상당히 없애니 마느니 네, 논란이 그랬었죠, 많은 그래서 맨 처음에. 국회에서 이거를 막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통일부가 과연 존재 가치가 있느냐 없는 거죠. 그러면 뭐 외교부에 뭐 3차 정도로 이렇게 좀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각성하라고 이 각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신 예. 말씀인데 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이게 강대강 대치하다가 뭐 사실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예. 그때도 위기감이 장난 아니었죠. 긴장 고조가 많이 됐었는데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 이 계기를 통해서 좀 많이 풀린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해소되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국제관계도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라는 걸 만들어 놓고 어찌됐든 뭐 무인기도 넘어오고 하면서 좀 유명무실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지켜지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어느 축도 이거를 완전히 파기하겠다,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뭐 혈육 정지를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정부에서 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는 이 버퍼존 역할을 완충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낮추더라도 어찌됐든 북한과 일단 테이블에 앉는 거. 그다음에 중요한 순간에 오판이 있을 때 통신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바로바로 통신 자체도 끊어져 버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혀 이게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위기 관리 시스템이 작동 자체가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다 그게 참 우려스러운 거죠. 그게 우려스럽다. 자, 그러면은 지금 뭐 북한과의 관계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해외 그러니까 우리 외교를 봐도 그동안 외교로 인해서 득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외교도. 외교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이게 보면 물론 카메라에 비치는 뭐 당연히 대통령실이나 외교부 입장에서는 정상 외교가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실적이 되고 성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카메라에 비친 외교는 상당히 왜 나가나 싶을 정도로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도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실수를 좀 많이 하는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뭐냐면 당신께서 어떤 국정에 대한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외교 정상관들 간의 대화를 하더라도 이게 뭐 정치 구단 다 이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정상들이잖아요. 외교 정상들이. 그러네. 정치 오래 해왔던 정상들이 많네요. 그럼 대화해 보면 알죠. 대화해 보면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노루각수도 나오는 거고 뭐 1분
뭐 네, 얘기했다. 그다음에 일본 총리와는 뭐 직접 저 일정 취소하고 가서 뭘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국민 한 사람으로 보기에는 좀 굴욕적이거든요. 네. 또 뭐 일하는 적이다. 뭐 이런 표현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외교적으로서는 쓸 수 없는 표현들을 쓰기 때문에 예.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외교를 좀 불안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또 핵무장 얘기도 하잖아요. 핵무장 얘기도 하고 음.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또 네. 핵무장론 얘기도 하고 음.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국제 규범을 깨겠다는 거잖아요. 국제 규범을 깨겠다라는 그런 그렇죠. 말씀. 결국에는 지금 예, 질서를 그리고 이제 지금 현 질서는 누가 만들어 놓냐? 비핵산 체제의 질서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너네는 북한이 가졌기 때문에 너네도 만들어. 예외를 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사람들이 뭐 국제 제재 받는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자로 가동 중지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우라늄 같은 경우는 한 3년치를 수입을 해 왔어서 많이 갖고는 있지만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30 몇 프로를 러시아에서 이제 우라늄을 들어오고 하는데 음. 이런 것들이 다 차단되면 결국 뭐냐? 국민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말과 네. 그다음에 오피니언 리더들이 해야 될 말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참 이 외교 국방 이 분야도 사실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데 네. 그런 것들이 리스크가 좀 되고 있다. 네, 네. 이런 지적이시고 자, 뭐 오늘 보니까 이 계속해서 응원한 댓글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어서 애국자이신 분수찬 박사님 힘내세요. 격하게 응원합니다. 화이팅. 한소리 님의 댓글도 있고 심순덕 님도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K 님도 부순창 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밝은 마음 님도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상균 님은 힘내세요. 아니, 요즘 들어서 주변에서 힘내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응원한다는 네, 전화도 말씀. 많이 받고 있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네. 민간인이잖아요. 그렇죠. 민간인이 이제 그 기무사의 후신인 방첩사에 이제 그 조사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도 이제 그 TV로 볼 때는 뉴스로만 들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저한테는 이제 현실이 돼버린 거고 앞으로 또 제2, 제3의 또 저 같은 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좀 상당히 참 고생이 많다라는 생각. 뭐 제가 아까 처음 이제 얼굴 뵙고부터 제가 질문 드린 게 어유 저 얼굴이 살이 많이 빠지셨다. 고생 많으시다. 스트레스 많이 받죠. 진짜 많이 받죠. 예. 거의 뭐 최전선에 지금 서 있게 된 부순찬 전 대변인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책, 이 권력과 안보도 아마 부순찬 전 대변인 이제 응원한다는 분들이 좀 많이 좀 사서 읽고 여기에 군사 기밀이 어디 있어요? 또 찾아보시고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천공 의혹 어떻게 정말 기록이 돼 있는지 하나하나 곱씹어서 읽어 보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지켜보고 있고 힘내라라고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거 한번 잘 또 생각하시면서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못다한 말씀 있으면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상을 바꾼다는 거는 감히 제 입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바꾸는 힘은 결국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관심이 이제 관심에서 멀어지는 순간 진실도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부순찬 대변인이 원하는 거, 또 소망하는 거,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이 말씀 들으실 것 같습니다. 댓글로도 뭐 많이 좀 응원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뭐 용기에 박수 보냅니다 이런 얘기도 오고 있으니까요. 부순찬 대변인 뭐 좀 힘내시고 아마 시민들의 연대 또 이 희망의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를 갖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네. 긴 시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예. 다음에 이제 만날 때는 좀 더 얼굴 좋아진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